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버린 시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틀간의 뉴욕 증시 대폭락. 그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만큼 그보다 더 내려갈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출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끔찍하게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체크포인트들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상당히 힘든 여정이 미국 증시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보고서가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어쨌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응국들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대응을 하느냐, 뭐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 보복을 하느냐, 어떤 이러한 좀 세네 가지 정도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를 34% 부과한다. 그대로 맞받아쳤습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히토류를 꺼내면서 약간의 보복 관세 형식으로 좀 어쨌든 간에 대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좀 하락 출발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경기에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위축된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5%대, S&P 같은 경우도 5%대가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주말 기준 한 이틀 정도를 봤을 때 주중 기준 S&P 500 같은 경우는 10.53%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뭐 모든 어떤 지금 섹터가 다 빨간색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S&P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워드 PR 같은 경우가 18.7배를 좀 기록을 하면서 5년 평균이 20배를 좀 하회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비싸다고 말하기에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피어 앤 그리드라고 하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가 4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 9월, 그러니까 금융위기 시점에 12였거든요. 12보다 네,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가 2였습니다만 그래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선물 지수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보면은 데드캣 바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에 따라서 지금 저점을 잡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제는 패닉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면서 슬슬슬 모아가야 하는 좀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로 좀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의 어떤 이런 관세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고유의 지금 이슈가 있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좀 시작됐던 공매도 재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조기 대선 레이스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인물주, 그 다음에 정책주들에 대한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한 2달 정도는 이러한 좀 수급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좀 테마가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섹터의 공략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모든 종목과 섹터가 레벨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반등시 베타가 큰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일반 섹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을 해주시는 중간에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뉴욕 증시가 받는 충격 상황, 체감되는 공포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언급해 주셨고 특히 우리 국내 증시는 또 결이 좀 다른 정치적인 이슈에 좀 주목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 흐름도 같이 쫓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관심되는 섹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네, 사실 예. 관세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도 네.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쉽게 사그라들진 않겠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예.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호 관세에 이어서 지금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쪽으로 지금 차례대로 네. 지금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피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라는 좀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수급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예. 하는데 기관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어떤 매수의 모습을 보였냐라고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지금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가 137억, 예. 뭐 JYP가 76억, SM이 59억, YG 엔터테인먼트가 45억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 지금 섹터 전체에 지금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제기가 되면서 외국인은 좀 많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 제가 볼 때는 수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K-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입원이 뭐 음반이라든지 MD, 뭐 굿즈를 좀 제외하면 이건 어쨌든 물건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와 달리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유형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예.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이 K-팝이라는 것도 문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음반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쉽사리 그 문화의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가 들게 된다고 하면 게다가 팬덤도 강력하니까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관세를 조금은 피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지수의 해치, 계좌의 해치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관심주 어떤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SM이 52주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SM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대장주인 하이브가 아닐까. 역시. 네, 생각합니다. 물론 하이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가장 많이 같습니다. 예, 들어갔어요. 3월 중순부터 중순 후반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신,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 보험, 여기에 연기금까지 좀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하이브가 최근에 글로벌 활동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세계적인 유튜브 채널의 웹드라마 시리즈와 손을 잡고 차세대 팝 그룹을 선보일 것이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엘렌 치킨 차우라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체결한 부분들 좀 제작자 겸 스토리텔러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앨런 같은 경우가 뭐 매달 약 10억 조회 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쇼츠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10억 조예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그의 유튜브 채널이죠. 앨런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8,8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단위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결국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 상당히 좀 그런 런칭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재팬 일본 쪽에서 지금 J-팝 보이그룹 팀명 아오엔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 현지화 그룹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일에 방영되는 최종회에서 아이온에 합류할 5명을 좀 발표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종용 후에 시청자 투표를 거쳐서 선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현지화에 대한 작업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SM을 따라갈 수 있는 다음 주자로서 저는 하이브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이브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2월 20일에 지금 52주 지금 고가를 찍은 이후에 사실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52주 신고가였던 2월 20일 세웠던 26만 3천원을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좀 하면서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엔터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하이브까지 꼽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시장, 특히 이제 경제의 어떤 불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맞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뷰티 제품을 찾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사치를 좀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뭐 립스틱 효과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단순한 색조 화장품을 넘어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피부과에서 뭐 시술이라든지 에스테틱 관리를 좀 대체할 정도로 요즘은 최근에 보면 홈 디바이스 뷰티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러한 부분의 테스트베드가 지금 스위스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 하면은 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강한 나라라고 좀 얘기가 나오겠는데, 최근에는 뷰티 테크라고 해서 좀 이러한 트렌드를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AI 기반으로 해서 뭐 피부 분석이라든지 AR 기반으로 한 스킨케어 솔루션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초, 색조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볼 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케어 시대로 많이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라든지 뭐 모바일 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케어 쪽으로 많이 좀 돌아온 상황에서 어떤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많겠습니다만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뷰티 디바이스 관련돼서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독일, 중국, 미국 여기에 대해서 한국까지 좀 상당히 치열한 어떤 경쟁의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살짝 좀 위태로운 위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4월 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아직 우리나라가 좀 뚜렷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는 아직은 전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이제 관세를 좀 부과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외에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좀 상당히 많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관세 부분만 좀 해결되게 된다고 하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숫자로서 수출로서 제가 볼 때는 증명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서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좀 되게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 파마 리서치거든요. 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시장에서 불황을 모를 정도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뭐 시총 10위권 안으로도 들어오기도 했고. 네, 이런 종목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좀 이제 착한 차트를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 특히 2023년, 2024년 좀 힘든 상황에서도
천억 원대 어떤 매출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지금 천억 원대 좀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결 기준 1,15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좀 매출에 대한 선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작년 같은 경우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 상반기에는 국내 실적이 조금 부진하겠습니다만 해외 수출이 좀 증가했고 특히 이제 국내 프로모션을 좀 확대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용 의료기기를 넘어서 뭐 외과라든지 수술과 관련된 솔루션을 좀 포함된 서지컬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AI 기반의 진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솔루션을 좀 개발하던가 또 혹은 뭐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을 좀 하면서 오히려 좀 차세대 진단 기기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좀 미용 의료기기를 넘어서 뭐 외과라든지 또 이제 진단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뭐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레벨 다운된 상황 좀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저렴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돌아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볼 때는 원택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매물대를 조금 넘어서서 오히려 좀 1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까지 좀 짧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좀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목표가를 길게 잡기보다는 예. 좀 짧게 끊어가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K-뷰티의 저력입니다. 참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의 활약상이 대단히 큰데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좀 제가 볼 때는 좀 공략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키워드가 있는 네. 좀 비만 치료제 쪽에서 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 비만 치료제 다시 오는 겁니까, 이제? 네, 일단 뭐 펩트론이라는 종목 아무래도 좀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좀 의미 있는 좀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라일릴리와 좀 협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PT403에 대해서 국내 임상 1상을 지금 상반기에 좀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라이릴리와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건 PT404. 그러니까 PT403, 404가 지금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어느 쪽이라도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을 따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포텐셜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알테오젠 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펩트론 어떻게 보면 이런 양강 체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개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루프원이라고 해서 네. 지금 전립선암 성조숙증 치료제를 지금 이제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고 지난해 LG화학에 좀 판권을 좀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두세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좀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좀 유의미한 좀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좀 도전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좀 키워드별로 종목별의 움직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펩트론의 움직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알테오젠을 따라갈 만한 잠재력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주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목표 주가는 신고가까지 바라보는 겁니까? 네, 일단은 좀 신고가를 좀 바라보는 부분은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니까 1차적으로 작년 11월 18일 세웠던 13만 2천 원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전고점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예. 조금은 그래도 좀 잘라가는 전략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 이렇게 해서 좀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드렸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서 엔터주 주목해 주셨죠. 수급이 좋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이브고요. 글로벌 파트너십과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감인데 목표 주가는 26만 원 라인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K뷰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주는 원택이고요. 9,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짧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대장주인 펩트론입니다. 특히 PT403과 404 여기 성과가 나오게 되면 알테오젠을 따라갈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13만 2천 원 전 고점으로 목표가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타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